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광희 씨.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아이고. 네. 아유, 반갑습니다. 원장님. 너무 귀여우신 거 아니에요? so cute. 예.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네. 어디서 사셨어요? Where did you get it? 이거 선물 받았어요, 환자. 진짜로? 네. 환자분한테? 네, 제 캐릭터가 푸라서. 진짜로? 네. 실물로 보니까 얼굴이 더 작으세요. 진짜로요? 네. 그래요. 그럼 저를 한번 봐죠. 어찌됐건 이제 오늘 윤곽을 보고 있으니까 원장님 보시겠어요. 윤곽은 어떤지.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보게! 상하 양반, 구멍이 2개지요. 우와! 대박, 원장님. 그럼 제가 방송에 나온 사람인데 그렇게 재밌게 쳐버리면 제가 이제 직업병이다 보니까 사람 얼굴을 보면 자세히 보게 되는데 광대가 일단은 되게 매끈하세요. 광대가 별로 없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과턱도 되게 날렵하고 앞턱은 약간 길고 조금 넓거든요. 맞아, 정확하시다. 신뢰가 가는 게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해서 거짓말 안 하시네. 예. 근데 그게 있어서 그래도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맞아요. 할리우드 배우 중에는 라이언 고슬링이랑 조금 맞아요. 라이언 고슬링도 여기 아래턱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이제 얼굴 윤곽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뼈를 깎는다는 생각 때문에 나이 제한의 질문이 많았어요. 아무리 늦어도 환갑 이전에는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60 전에. 60 전에. 그리고 아무리 빨라도 고3 수능 이후에 하는 게 좋다. 어린 나이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뼈기 때문에 자라서 그러는 건가? 사실은 얼굴 뼈의 성장은 키의 성장보다 조금 더 늦게까지 돼요. 얼굴 뼈 중에 특히 하악이 있죠. 아래턱 뼈가 네. 키가 멈춰도 1, 2년 더 자라요. 안면 윤곽은 많은 분들이 또 짐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맞아요. 사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서 통증이 제일 예민한 거는 피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뼈 자체가 아픈 건 아니고 안면윤곽 수술하면 왜 아프냐면 절개하고 그래, 맞아. 박리하고 이런 살을 자극하기 때문에 아무는 과정에서 이제 살들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프고 그 과정에서 붙는 거예요. 그쵸? 그 의사의 재량이야, 거기서. 맞아요. 거기서 의사가 얼마나 예민하게 잘해주냐에 따라서 우리가 덜 붙는 거야. 그쵸? 솔직히. 많이 부으면 이거 뭐 부을 체질이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말씀하신 우리 의사의 역량도 충분히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건 조금 심각한데 저도 이제 암 수술 후에 그리고 큰 수술 후에 윤곽 수술이 되는지. 중요한 전신 질환이 있으시면은 개발되지 않고 완치됐다는 거를 주치의한테 확인을 좀 받고서 수술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윤곽 수술 후에 이 경락이나 괄사 마사지 같은 게 가능한지. 평생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한 초반에 한 6개월 정도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뼈가 다 붓기 전에는 세게 누르면 조금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원장님, 저는 근데 이마 성형했잖아요. 이마 실리콘. 그럼 이제 마사지 할 때 엎드려야 돼요. 그럼 이마가 밀릴까 봐서. 보형물을 넣을 때 이제 포켓이라고 해서 실리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넣게 되는데 대부분 딱 타이트하게 핏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눌리는 정도 갖고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또 많아요. 살처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맞습니다.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또. 네, 붓기가 어느 정도 빠져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처짐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안면윤곽 수술하면 무조건 처진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되게 오해인 게 수술했을 때 처질 위험이 높은 분이랑 적은 분이 있는데 살의 무게랑 피부 탄력을 이렇게 저울질해 봤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살의 무게가 많이 나가고 피부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처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무거운 걸 탄력이 잡아주지 못해요. 네. 근데 반대로 무게는 적게 나가고 피부 탄력이 좋다. 그러면 처질 가능성이 낮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네요. 본인에 따라서. 맞아요. 저희가 이제 윤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형을 조장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뭐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추천하시죠, 원장님도. 그러니까 살이 좀 많이 차지하시는 비율인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뼈 수술을 하지 않고 제가 오히려 다이어트 하시라고 권해드린 경우가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많아요, 저희. 그래서 CT를 찍어보면은 뼈가 커서 얼굴이 크신 건지 살이 커서 얼굴이 큰지 알 수가 있어서.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게 뼈가 아니라 살일 거예요. 일단 엑스레이 찍었는데 다 뼈면 어떡해 또. 그러면 한번 다시 고민을 원장님은 성형 수술을 좀 주로 하시는 안면 윤곽을 하시는 원장님이지만 제가 이제 네.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해볼게요. 네.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자, 비대칭 얼굴에는 교정 경락 대 윤곽 수술. 자, 하나, 둘, 셋. 수술. 원장님 너무 성형외과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비대칭이야. 근데 비대칭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왜냐면 비대칭도 물론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미 성장이 멈춘 성인의 비대칭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굳어진 뼈를 자세를 갑자기 고치고 교정을 한다고 해서 네. 바뀔까요? 이제 마지막 인터뷰가 될 것 같은데 네. 윤곽 수술을 원하는 우리 환자분들께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당부와 또 전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안면윤곽 수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대도 많이 하지만 환상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환상. 연예인처럼 조금만 해준다. 어플처럼 그냥. 맞아요. 어플처럼 AI처럼 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수술은 마술이 아니거든요. 수술은 인간이 인간을 수술하는 거지, 그렇죠? 어느 정도 효과도 기대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좋고 또 무조건 플러스만 있는 수술은 없어요.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효과가 좋으신 분들 그리고 부작용이 적을 분들은 권해드리지만 효과가 좀 작고 오히려 더 위험성만 높은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불편함이 낫다. 크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돌려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맞아요, 이래야 돼요.